뉴저지 한인회가 위안부 기린비 형태를 놓고 갈등하고 있는 한인 단체들의 모임을 주선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가 고액 주차 위반 벌금 미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첨단 보안 장치가 대폭 강화된 뉴욕시 새 운전 면허증이 오는 22일부터 발급됩니다. 택시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그린택시가 지난 주말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소녀상이든 비석 형태든 무엇이 중요합니까? 위안부 기린비를 놓고 갈등을 벌인 뉴저지 포트리의 한인 단체들이 끝내 합의에 실패해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한인회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유광훈 뉴저지 한인회 회장은 어제 포트리 기림 형태에 대한 최종 단일안을 만들자라며 오는 14일 지역 단체장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유 회장은 어제 한국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번 논의를 주도했던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피해자 추모위원회로부터 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히고 한인 단체장들의 중지를 모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피해자 추모위원회 김동찬 위원장은 기린비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두 주최 그룹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는 두 그룹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5월 문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포트리 일본군 강제 위안부 기린비 건립 사업은 형태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갈등의 골이 깊어져 3개월째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체장 모임을 주선하고 나선 뉴저지 한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700여 장의 티켓을 받고도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800여 장의 티켓을 받고도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얌체라고 하기엔 너무도 간이 큰데요. 뉴욕시는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지만 일부는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저지 윌링턴 소재 낙농업체 콘솔리데이티드 데얼리스는 지난 2005년부터 1,759장의 티켓에 무려 31만 6천여 달러를 연체했습니다. 이자만 해도 3만 7천 달러입니다. 또 맨해튼 거주 존 카루소는 2005년부터 870장의 티켓을 받아 이자를 포함한 벌금이 17만 6천 달러이지만 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수천 건의 불법 주차요금 고지서를 받고도 내지 않고 있는 얌체 차주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상습 미납자 중에는 제트로 슈퍼마켓 체인도 30만 8천 달러를 미납했으며 또 다른 유통회사 NMI와 AGS 트랜스포테이션사, 아일랜드 베버리지 등도 각각 28만 달러와 20만 달러, 19만 달러를 연체했습니다. 개인 상습 미납자 중에는 소재 파악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 요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 재정국은 전체 미납 액수를 모두 합하면 약 5억 7천만 달러에 이른다며 현재 뉴욕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반드시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지만 재산세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까지 축소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부동산, 건축 등 관련 업계에 거센 반발이 예상되면서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은 올 초 재정절벽 사태를 맞아 세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 모기지 세제 혜택 폐지나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세제 혜택은 주택 소유자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모기지를 합해 개인 50만 달러, 부부 100만 달러까지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세금 공제로 주택 소유자들이 받는 혜택은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 이를 폐지할 경우 연방정부 세수가 그만큼 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이 될 경우 세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며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고 특히 모기지, 이자, 세금 공제가 표준 공제액을 넘을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4분의 1 정도만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방 상하원의 세금개혁위원회가 오는 가을 제출할 예정인 모기지 세금 공제 혜택 관련 보고서에서 현행 100만 달러인 모기지 액수 상한선을 낮출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집값 편차가 큰 점을 감안 지역별로 다른 액수가 책정될 수 있고 모기지 관련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들을 소득세율이 15에서 25%인 중간소득자들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첨단 보안장치가 대폭 강화된 뉴욕시 새 운전면허증이 오는 22일부터 발급됩니다. 새 운전면허증에는 30여 가지의 보안장치가 장착됐는데요.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그대로 사용하고 신규나 갱신 시 발급됩니다. 뉴욕시 운전면허증이 흑백으로 변경됩니다. 위조, 변조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컬러 얼굴 사진 대신 레이저로 각인한 흑백 사진을 넣는 등 첨단 보안 장치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규와 갱신을 신청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발급합니다. 오는 9월부터는 모든 지역 차량국에서 발급할 계획입니다. 30여 가지의 보안 장치가 입력된 새 운전면허증은 현재 테슬린 플라스틱과는 달리 크레딧 카드처럼 단단한 폴리 카보네이트 재질이며 왼쪽에 레이저로 인쇄된 큰 흑백 얼굴 사진 외에 오른쪽에도 작은 사진이 추가됐습니다. 이 작은 사진은 특히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해 레이저로 각인했으며 다양한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21세 미만용 운전면허증도 새 방식으로 디자인됐습니다. 지난 한 해 뉴욕주에서는 1,450장의 위조 운전 면허증이 적발됐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운전 면허증 변경이 위조와 변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고교 중퇴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교 중퇴 제한 연령 17세를 18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합법적 중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시장 선거 지지도에서 독주하고 있는 크리스틴 퀸 뉴욕시 의장이 어제 학교 중퇴 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고교 졸업률과 대학 진학률을 높일 수 있으며 사회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고등학교를 중도에 자퇴한 사람들의 연간 수입은 $8,000 이하로 고교 졸업자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전체 고등학생의 16%에 해당하는 9천여 명의 학생들이 18세 이전에 고교를 중퇴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에는 고교 중퇴율이 40%에 달하면서 뉴욕시는 당시 중퇴 연령을 16세에서 17세로 조정했습니다. 퀸 시의장의 이번 계획이 시행되려면 뉴욕주 의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 전국 50개 주 가운데 21개 주만이 학교 중퇴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그린택시가 지난 주말부터 북부 맨해튼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은 그린택시 운행에 만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외곽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뉴욕시 그린택시가 지난 주말 운행을 시작하면서 택시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그린택시가 지난 9일 오전부터 북부 맨해튼에서 승객을 태우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이비드 야스키 택시 리무진국 국장은 앞으로 그린택시가 수개월 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린택시 운행을 시작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지난해 맨해튼 북부 일부 지역과 4개 외곽도로에서 길거리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그린택시 특별면허 18,000개를 허가하면서 단 JFK와 라바디아 공항에서는 승객을 태울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옐로캡 택시업계는 외곽도로 특별 택시 면허 제도가 위헌성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뉴욕주 항소법원은 특별 택시 면허 제도가 합헌이라고 최종 판결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그린택시는 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며 운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메이카베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공원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야생동물, 특히 철새들이 날아오는 자메이카만에 위치한 섬 같은 곳인데요. 뉴욕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의 자연 경관을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대규모 생태 환경 연구센터로 조성됩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셀리 주얼 내무부 장관은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퀸즈와 브루클린에 둘러싸인 10,000에이커 규모의 자메이카베이에 최고 수준의 연구센터를 만들고 도시 생태계와 인접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이날 자메이카베이는 뉴욕 시내에 있는 대표적인 자연 생태 보존 구역으로 이곳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앞으로 친환경 연구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센터는 뉴욕 시립대가 주축으로 연방 뉴욕 정부 기관과 대학 연구팀이 함께하며 미 항공우주국, 뉴욕시 공원국과 환경보호국, 육군 공병대 등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컬럼비아, 코넬, 러커스, 스티븐 공대와 뉴욕 주립 스토니브룩대 등 뉴욕 이론 대학 지구 환경 관련 연구소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주얼 내무부 장관은 퀸이의 리더십 아래 생태 보존구역 연구뿐 아니라 살아있는 관광지로 만드는 새로운 실험이 될 것이라며 이 밖에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도시공원으로 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US 에어웨이스의 합병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쟁력 제한으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법무부 등은 오늘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경쟁 제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아메리칸 항공과 US 에어웨이스의 합병 계약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독과점 금지법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합병으로 세계 최대의 항공사가 탄생할 수 있지만 이는 민간 항공업계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항공 여행사들은 낮은 서비스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아메리칸 항공과 US 에어웨이스가 각각 본사를 두고 있는 텍사스주와 애리조나주 등이 동참했습니다. 앞서 미국 3위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의 모 회사 AMR과 5위 항공사인 US 에어웨이스의 모 그룹은 지난 2월 두 항공사의 합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라는 잠정적 이름으로 정해진 합병 항공사는 시가총액 110억 달러에 지분 72%는 아메리칸 항공 채권자들이 소유하고 US 에어웨이스의 주주들이 나머지 28%를 갖는 방식으로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소로 돌발 변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